지금 잉글랜드 축구계 분위기가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토마스 투첼 감독이 월드컵 최종 엔트리를 공개하자마자 현지 반응이 순식간에 갈라졌기 때문입니다. 팬들도 난리였고 기자들 역시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대체 왜 저 선수가 들어간 거냐? 저 이름이 빠지는 게 말이 되냐? 선발 기준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명단이 유독 더 시끄러운 이유도 있습니다. 원래부터 잉글랜드는 선수층이 엄청나게 두꺼운 나라죠. 게다가 이번 프리미어리그 시즌에서는 폼이 폭발한 선수들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투엘 감독은 단순한 스타 파워보다 전술 완성도와 시스템 적합성을 훨씬 더 우선시했습니다. 결국 이름값이 아니라 자신의 축구 철학에 맞는 유형들을 대거 선택했고 그 과정에서 탈락한 선수들을 두고 거센 논란이 터져나온 겁니다. 국내 반응 역시 뜨겁습니다. 프리미어리그 팬층 자체가 워낙 거대하다 보니 이번 엔트리를 놓고 찬반 논쟁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부분은 투엘 감독의 스타일이 원래부터 이랬다는 점입니다. 그는 슈퍼스타를 모으는 감독이 아니라 특정 전술 안에서 누가 가장 정확하게 움직일 수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는 인물입니다. 전술 수행 능력, 역할 이해도, 팀 밸런스, 바로 그 부분에 가장 큰 비중을 둔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스쿼드를 보면 단순히 잘하는 선수들을 긁어모은 느낌이 아닙니다. 오히려 투엘이 만들고 싶은 새로운 잉글랜드 축구의 방향성이 굉장히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문제는 그 선택이 과연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는 겁니다. 66년 이후 첫 월드컵 우승이라는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을지, 아니면 또다시 황금 세대의 실패라는 익숙한 비난이 반복될지 모두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투엘 감독은 아주 명확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재능만 뛰어난 선수들의 집합이 아니라 최고의 팀을 만들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발언 하나로 반응은 극단적으로 갈렸습니다. 어떤 팬들은 드디어 이름값에 휘둘리지 않는 감독이 나왔다며 환호했습니다. 반면 다른 쪽에서는 또 시작이다, 쓸데없이 특이한 선택만 한다는 비판도 거세게 나왔습니다. 실제로 탈락한 선수들만 모아도 수준급 베스트 11이 만들어질 정도입니다. Phil Foden, Cole Palmer, Morgan Gibbs-White, Trent Alexander-Arnold, Harry Maguire 같은 이름들이 빠졌으니까요. 특히 가장 충격적이라는 반응이 쏟아진 건 포든과 파머였습니다. 물론 두 선수 모두 최근 퍼포먼스가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포든은 시즌 내내 기복이 있었고 파머 역시 지난 시즌처럼 리그를 지배하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잉글랜드 공격진을 상징했던 핵심 자원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죠. 특히 파머는 흐름 자체를 바꿔버리는 능력이 있고 포드는 좁은 공간에서의 창의성과 연계, 탈압박 능력에서 여전히 최상급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팬들은 두 명을 동시에 제외하는 건 지나친 결정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투엘 감독의 의도 역시 어느 정도는 이해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마커스 라시포드는 활동량 문제로 비판받아도 역습 한방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고, 에브레치 에즈이는 드리블과 중거리 슛, 세트피스처럼 토너먼트에서 경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결국 투엘은 예쁘게 축구하는 선수보다 한 번에 판을 뒤집을 수 있는 카드를 더 원했던 셈입니다. 그런데 팬들이 더욱 분노하는 지점은 깁스 화이트 탈락입니다. 이번 시즌 퍼포먼스만 놓고 보면 그는 대표팀 승선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았거든요. 활동량, 압박, 전진성, 공격 포인트, 경기 영향력까지 전체적인 완성도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특히 너팅햄 포레스트에서 보여준 존재감은 분명 강렬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 제외되자 도대체 선발 기준이 뭐냐는 반응이 폭발한 것입니다. 더 논란이 커진 이유는 대체 발탁 선수였습니다. 바로 노니 마두에케였죠. 물론 마두에케는 부카요 사카를 제외하면 가장 정통 윙어 스타일에 가까운 자원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빠른 돌파와 1대1 능력, 직선적인 움직임까지 확실한 개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팬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쉽지 않았습니다. 포든과 파머를 빼고 마두에케를 넣는다고 라는 반응이 이어졌고, 특히 리그 득점이 2골이었다는 부분 때문에 납득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최전방 구성 역시 논쟁거리였습니다. 주전 스트라이커는 당연히 해리 케인이지만 백업으로 올리 워킨스과 아이반 토니가 선택됐습니다. 특히 토니는 현재 사우디리그에서 49경기 42, 골 11 도움이라는 엄청난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팬들은 축구 종주국 대표팀이 사우디리그 선수를 중심 자원으로 쓰는 게 맞느냐는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히려 프리미어리그에서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한 데니 웰백이 더 적합했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반면 투엘 감독은 토니의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 승부차기 능력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토너먼트 단기전에서는 그런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현지 언론에서는 투엘이 실제로 사우디리그 경기를 제대로 본 적이 있는지도 의문이라는 비판까지 나올 정도로 분위기가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수비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 탈락은 부상과 현재 컨디션 문제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된다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체 자원이었습니다. 투헬은 쥐누 리브라멘토와 재즈 스펜시를 선택했습니다. 리브라멘토는 멀티 포지션 능력과 안정감 때문에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지만 스펜스 발탁에는 의문이 상당했습니다. 일부 팬들은 클럽에서도 완전히 압도적인 주전이 아닌데 국가대표가 맞느냐고 반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놀드는 단순한 풀백이 아닙니다. 긴 패스와 크로스, 세트피스, 경기 흐름을 바꾸는 킹 능력까지 갖춘 특수 자원입니다. 월드컵 경험도 있다는 점에서 더욱 아쉽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센터백 라인도 논란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리바이 콜윌과 해리 맥과이어가 빠졌고 대신 존 스톤스와 환사가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스톤스는 이번 시즌 대부분을 부상으로 날렸습니다. 환사 역시 현지에서 압도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반면 맥과이어는 경기 수 자체도 더 많았고 내려앉는 수비와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헤더, 토너먼트 경험, 라커룸 영향력까지 강점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족들까지 나서 이 결정은 역겹다고 공개적으로 반발할 정도로 분위기가 험악해진 상태입니다. 지금 잉글랜드 축구계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투엘 감독이 새 대표팀 최종 엔트리를 공개한 직후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팬들은 물론 현지 언론까지 들끓고 있습니다. 대체 저 선수는 왜 들어간 거지? 저 이름이 빠진다고? 선발 기준이 도대체 뭐냐는 반응이 폭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논쟁이 유독 더 뜨거운 이유도 분명합니다. 원래 잉글랜드는 세계 최정상급 선수 자원을 갖춘 팀입니다. 게다가 이번 프리미어리그 시즌에서는 좋은 활약을 보여준 선수 숫자도 엄청났습니다. 하지만 투엘의 시선은 조금 달랐습니다. 스타성보다 조직균형, 화려한 이름보다 자신이 구상하는 전술에 적합한 조합을 우선시했습니다. 그 결과 탈락자들을 둘러싼 거대한 논쟁이 순식간에 커져버린 것입니다. 국내 반응도 상당히 뜨겁습니다. 프리미어리그 팬층 자체가 워낙 두터운 만큼 이번 대표팀 발표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투엘 감독 스타일을 생각하면 완전히 이해 못할 일도 아닙니다. 원래 그는 개인의 명성보다 팀 구조를 중요하게 여기는 지도자입니다. 특정 시스템 안에서 누가 가장 정확하게 역할을 수행하는지, 누가 조직을 위해 움직일 수 있는지에 무게를 두는 감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명단 역시 단순히 잘하는 선수만 끌어모은 형태가 아니라 투엘이 앞으로 만들고 싶은 잉글랜드 축구의 방향성이 강하게 드러났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선택이 66년 이후 첫 월드컵 우승을 향한 길이 될 것인가? 아니면 또다시 황금세대 실패라는 말이 반복될 것인가? 이번 명단 발표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은 투헬이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다는 점입니다. 재능이 뛰어난 선수 집합이 아니라 최고의 팀을 만들고 싶다. 이 한 문장이 엄청난 반응을 불러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드디어 이름값에서 벗어나 진짜 조합을 보기 시작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다른 쪽에서는 또 지나치게 자기 스타일에 집착하는 것 아니냐며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제외된 선수들만 모아도 수준 높은 베스트 11 구성이 가능합니다. 칼버트 루인, 보웬, 깁스 화이트, 파머, 포든, 와튼, 루이스 홀, 콜윌, 아놀드, 맥과이어, 닉 포프까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을 안긴 이름은 역시 필 포든과 콜 파머였습니다. 물론 두 선수 모두 최근 경기력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포든 역시 시즌 내내 기복이 존재했고 파머도 지난 시즌처럼 리그를 완전히 장악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수년 동안 잉글랜드 공격진 핵심 자원이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특히 파머는 경기 흐름 자체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선수입니다. 포든 또한 좁은 공간 활용, 연계 플레이, 탈압박 능력에서는 여전히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반응도 비슷했습니다. 포든이랑 파머 둘 다 빠진다고? 이건 너무한 것 아니냐? 반대로 투헬의 의도 역시 어느 정도 보입니다. 래시포드는 활동량 논란이 있었지만 빠른 역습이라는 분명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제 역시 드리블과 중거리 슈팅, 세트피스라는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월드컵 같은 토너먼트에서는 경기 한 번으로 흐름을 바꾸는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투헬은 아마도 볼을 예쁘게 다루는 선수보다 언제든 판도를 뒤집을 수 있는 카드에 더 높은 가치를 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건 깁스 화이트 탈락 역시 엄청난 이야기거리가 됐습니다. 이번 시즌 활약만 놓고 보면 그는 선발돼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활동량, 압박, 전진성, 공격 포인트, 경기 영향력까지 노팅엄에서 매우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깁스 화이트까지 빠지자 팬들은 더 강하게 반응했습니다. 도대체 투엘 기준이 뭔데?
그리고 그 자리를 채운 인물이 바로 마두에케였습니다. 현재 가장 큰 의문이라는 반응이 몰리는 이름입니다. 물론 마두에케는 사카를 제외하면 가장 전형적인 윙어 스타일에 가까운 선수입니다. 직선적인 돌파, 1대1 능력, 스피드까지 갖췄습니다. 스쿼드 다양성을 넓힐 카드라는 평가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팬들의 반응은 냉정했습니다. 리그에서 2골 기록한 선수를 포든과 파머 대신 뽑는다는 점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논쟁거리도 존재합니다. 현재 맥과이어 역할을 어느 정도 대신할 수 있는 자원으로 거론되는 이름이 덴번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덴번 역시 원래 순수 레프트백 자원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결국 현재 정통 왼쪽 측면 수비수라고 부를 수 있는 선수는 사실상 니코 오라일리 한 명뿐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팬들의 의문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렇다면 루이스 홀은 왜 제외한 거야? 라는 반응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실제로 홀은 이번 시즌 리그 최고 수준 풀백 가운데 한 명이라는 평가까지 받았습니다. 심지어 홀이 아니라 해도 루크쇼라는 선택지가 있었는데 왼쪽 수비 라인을 더 두껍게 만들지 않았다는 부분에서 의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를 보면 특정 포지션만 시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사실상 거의 모든 영역에서 논란이 발생했다고 봐도 과장이 아닙니다. 중원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번 시즌 제임스 가너, 알렉스 스콧, 에담 마튼 같은 젊은 선수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35살 조던 핸더슨이 대표팀 명단에 합류했습니다. 물론 이유 자체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핸더슨이 갖고 있는 리더십, 라커룸 영향력, 그리고 월드컵 무대 경험은 분명한 장점입니다. 하지만 팬들의 반응은 조금 달랐습니다. 케인도 있고 라이스도 있는데 굳이 또 핸더슨까지 필요한가? 사실 핸더슨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은 몇 년 전 사건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과거 그는 인권 문제에 누구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주던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인권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던 사우디 무대로 향하자 영국 내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결국 돈 앞에서는 다르네. 심지어 위선자라는 강한 비판까지 따라붙었습니다. 그러니 대표팀 승선 자체가 더 큰 거부감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번 선택들이 완전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결국 월드컵 무대에서 결과를 만들어낸다면 모든 이야기는 뒤집힐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까지 이어지는 수많은 의심, 그리고 대표팀 팬들의 불안은 첫 경기 직전까지도 쉽게 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결정이 월드컵 무대에서 통할 것인지 아니면 또다시 잉글랜드가 토너먼트에서 무너질 것인지 모두가 시선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엘은 지금 이 선수단으로 어떤 축구를 구상하고 있는 걸까요? 앞에서 많은 비난을 받았지만 냉정하게 전력만 놓고 보면 잉글랜드는 여전히 강력한 우승 후보입니다. 포든, 파머, 깁스 화이트 같은 자원들이 빠졌는데도 공격진 선수 측은 여전히 엄청납니다. 투엘이 기본적으로 자주 활용하는 전술은 4-1-3 포메이션입니다. 그리고 최전방 자리는 당연히 해리 케인이 차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은 설명 자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후반 흐름을 바꾸기 위한 카드도 존재합니다. 와킨스가 있고 제공권을 활용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토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뒤를 바칠 공격 라인은 고든, 벨링엄, 사카가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단순히 누가 뛰느냐가 아닙니다. 그 선수들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것인가입니다. 투헬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10번 역할 선수 5명을 데려갈 수는 없다. 누군가는 빠져야 한다. 이 발언이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투헬이 선호하는 유형을 살펴보면 모건 로저스, 주드 벨링엄, 에제 모두 세컨 스트라이커처럼 활용 가능한 선수들입니다. 단순히 패스만 연결하는 플레이메이커가 아닙니다. 박스 안으로 파고들고 직접 마무리하며 득점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스타일입니다. 여기에 케인은 원래 아래로 내려와 경기 조율에 참여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결국 투엘 구상은 케인이 내려온 순간 생기는 공간으로 침투해 마무리하는 자원들 중심으로 공격 구조를 만들려는 그림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장 눈길이 가는 이름도 있습니다. 바로 모건 로저스입니다. 이번 시즌 모건 로저스 활약은 정말 강렬했습니다. 리그에서 2자릿수 득점을 기록했고 유로파리그 결승에서도 한 골을 터뜨렸습니다. 게다가 피지컬, 전진 능력, 박스를 직접 공략하는 움직임까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경기 흐름이 막히거나 상대가 극단적으로 수비에 집중할 경우 벨링엄 대신 로저스를 10번 역할로 투입해 더 공격적인 형태를 가져갈 가능성도 충분해 보입니다. 중원 조합은 라이스와 핸더슨의 더블 볼란치가 가장 유력한 그림입니다. 아스널 우승 이후 라이스 컨디션은 더 올라올 가능성이 높고 핸더슨 역시 최근 경기 템포 조절과 압박 탈출 능력이 좋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을 보완할 카드로 코비 마이누 역시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특히 최근 경기력을 보면 상승세가 뚜렷합니다. 좁은 공간에서도 압박을 벗겨내고 공을 지키며
전방으로 연결하는 능력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결국 지금 잉글랜드가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잘하는 선수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벨링엄을 아래로 내리고 공격수 숫자를 늘릴 수도 있습니다. 또는 마이너를 넣어 점유율과 경기 장악력을 끌어올리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플랜 B, 플랜 C 선택지가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수비진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문은 사실상 픽포드가 고정입니다. 양쪽 풀백은 니코, 오라일리와 리스 제임스가 유력합니다. 특히 오라일리는 이번 시즌 잠재력이 폭발한 선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단순한 측면 수비수가 아닙니다. 안쪽으로 들어오며 미드필더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큰 체격을 활용해 박스 공략도 가능하며 볼 관리 능력까지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반대로 리스 제임스는 중앙으로 좁혀 들어오거나 3백 구조에서 사실상 센터백처럼 움직이는 역할도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투헬은 첼시 시절 리스 제임스를 활용해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이뤄낸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센터백 조합은 현재 마크 게이와 콘사가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이름만 놓고 보면 화려함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콘사는 이번 시즌 커버 범위, 1대1 수비, 안정감, 모든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댐번 카드도 충분히 사용 가능합니다. 세트피스 방어가 필요할 때, 피지컬 싸움이 중요할 때 라인을 내리고 버텨야 하는 경기라면 충분히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 그림을 보면 놀라는 많아도 베스트 11 자체는 상당히 단단해 보입니다. 우승 가능성도 결코 낮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벤치에는 투엘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잊고 있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투엘은 불과 5년 전 챔피언스리그 정상에 오른 감독입니다. 원래 리그보다 토너먼트에 강한 스타일이라는 평가가 더 많았습니다. 실제로 바이에른 시절 수많은 비판 속에서도 챔피언스리그에서는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열세라는 평가를 받으면서도 계속 밀어붙였습니다. 당시 결승 진출 직전까지 갔습니다. 파리에서도 결승에 올랐고 첼시에서는 결국 우승컵까지 들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더욱 흥미로운 것입니다. 논란은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력표를 펼쳐보면 생각보다 상당히 강해 보입니다. 감독이라는 요소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토너먼트 무대 경험이라는 부분에서는 투엘이 상당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가장 큰 변수는 따로 있습니다. 독일 출신 투엘과 잉글랜드 대표팀의 조합이 과연 완벽하게 맞물릴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번 대회에서 잉글랜드가 반드시 정상에 오른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불안한 요소들이 꽤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토너먼트 대진입니다. 만약 잉글랜드가 조별 단계를 통과한다면 8강에서는 브라질을 만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4강에서는 아르헨티나 또는 포르투갈이 기다리고 있을 확률도 높습니다. 물론 챔피언이 되려면 결국 강팀을 모두 넘어야 합니다. 하지만 길 자체가 너무 험난합니다.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더 거대한 벽이 등장하는 구조인 셈입니다. 말 그대로 지옥 같은 일정이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잉글랜드는 유독 중요한 경기만 가면 설명하기 어려운 흔들림이 나타나는 팀이라는 점입니다. 여기에 투엘 체제를 둘러싼 논란 역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사우스게이트 시절 잉글랜드 축구는 정말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경기가 답답하다는 말도 있었고 재미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결과만 놓고 보면 꾸준히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메이저 대회에서 안정적으로 상위권에 올랐고 유럽 선수권 대회에서도 연속 2번 준우승을 기록했습니다. 결국 마지막 문턱 하나를 넘지 못하면서 우승과는 인연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잉글랜드는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선택한 이름이 바로 토마스 투헬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상징성도 있었습니다. 잉글랜드의 최대 라이벌 가운데 하나가 독일입니다. 그런 독일 출신 지도자를 데려왔다는 것은 자존심 일부를 내려놓은 선택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한국 대표팀이 일본 출신의 뛰어난 감독을 선임한 것과 비슷한 충격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현재 투엘 체제가 팬들에게 완전한 신뢰를 얻은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재택근무 논란이었습니다. 잉글랜드 축구협회가 투엘에게 독일에서도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당연히 팬들 반응은 거칠었습니다. 영국과 독일 거리가 얼마나 된다고 재택을 하냐. 정말 대표팀의 진심인 것 맞나. 실제로 투엘이 부임 이후 5주 동안 직접 프리미어리그 경기장을 방문한 기간은 약 2주 정도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러자 언론 비판도 상당히 강해졌습니다. 심지어 과거 외국인 감독이었던 파비오 카펠로도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잉글랜드 대표팀 감독이면 잉글랜드에서 생활해야 한다. TV 화면과 현장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다. 이 장면이 낯설지 않다는 반응도 많았습니다. 어딘가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클린스만 그리고 투엘, 독일 감독들이 재택근무와 묘하게 인연이 있다는 농담도 나왔습니다. 또 다른 논쟁거리도 있었습니다. 바로 국가재창 문제였습니다.
투엘은 경기 시작 전 영국 국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물론 감독이 반드시 국가를 따라 불러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실제로 그는 직접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가사는 모두 알고 있다. 하지만 국가를 부를 자격은 결과를 만든 뒤 얻고 싶다. 그러나 이런 설명이 잉글랜드에서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축구 종주국이라는 자부심, 국가대표 상징성, 애국심까지 강한 나라가 바로 잉글랜드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하필 감독이 독일 출신이었습니다. 결국 언론은 더욱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만약 지금까지 결과가 압도적이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명단 문제나 국가 재창 여부가 공격 소재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가 조금씩 흔들리자 모든 것이 비판거리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투엘 체제에서 피파 랭킹 172, 위 안도라를 상대로도 어려운 경기를 치렀습니다. 경기 종료 후 그는 선수들의 컨디션이 좋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일부 팬들과 언론에서는 또다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또 선수 탓하는 거냐? 웨일스전 이후에는 팬들의 응원이 부족했다는 발언까지 나오면서 논란은 더욱 확대됐습니다. 심지어 작년 9월 A매치에서는 대표팀 26명 명단 가운데 24명만 선발하는 상황도 나왔습니다. 그러자 팬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선수 관리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아? 그리고 결과도 팬들이 무조건적인 신뢰를 보낼 만큼 강력하지는 않았습니다. 세네갈전 패배로 잉글랜드 역사상 처음으로 아프리카 대표팀 상대 패배 기록이 나왔습니다. 우루과이전에서는 홈무승부를 기록했고 일본에게는 옘블리에서 충격적인 패배까지 경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월드컵을 앞둔 분위기가 상당히 묘해졌습니다. 최근 대표팀 명단 논란까지 겹치면서 그동안 쌓여있던 불만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모습입니다. 일부 팬들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독일 스파이 아니냐는 말까지 던지고 있습니다. 물론 반대 의견도 존재합니다. 전술은 훨씬 좋아졌다. 사우스게이트 시절보다 경기력이 낮다. 토너먼트 경험은 확실하다. 이런 평가도 분명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흥미로운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잉글랜드 목표는 결국 우승입니다. 그런데 월드컵 역사에서 정상에 오른 감독들은 모두 자국 국적 감독이었다는 징크스가 존재합니다. 즉, 외국인 감독 체제에서는 단 한 번도 우승 사례가 나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과연 투엘과 잉글랜드는 이 기록을 깨뜨리며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을까요? 현재 잉글랜드 선수단 이름값만 보면 세계 최상급이 맞습니다. 케인은 여전히 중심이고 라이스는 전성기 수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벨링엄, 사카, 고든, 리스, 제임스까지 보면 누구라도 우승 후보라고 말할 수 있는 전력입니다. 하지만 아직 팬들의 마음이 완전히 하나로 모인 것도 아닙니다. 감독을 둘러싼 잡음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월드컵 최대 변수는 전술 그 자체보다 분위기, 응원, 그리고 팀 결속력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도 잉글랜드는 경기장 밖 문제로 흔들린 적이 많았습니다. 팀 내부 갈등이 있었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선수들과 리버풀 선수들이 함께 식사도 하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엄청난 황금 세대와 베컴까지 보유하고도 끝내 우승하지 못한 이유도 결국 그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조별리그를 깔끔하게 1위로 통과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여론은 이렇게 바뀔지도 모릅니다. 역시 투엘은 명장이었다. 그리고 선수단 분위기도 완전히 살아날 수 있습니다. 다만 조별리그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가나, 파나마, 크로아티아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크로아티아는 최근 월드컵에서 꾸준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팀이고 가나 역시 절대 쉽게 볼 상대는 아닙니다. 과연 잉글랜드는 66년 이후 첫 월드컵 우승이라는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니면 늘 강력하다는 평가 속에서도 마지막 한 걸음이 부족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해리 케인이 눈물을 흘리게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음 이야기에서도 더 흥미로운 축구 이야기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